중국 명나라 때 일단 중국 공간적 배경, 명나라 때 시간적 배경. 중요한 건요, 조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적 배경이 조선이에요. 근데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았어요. 허균이 결국은 광해군에 의해서 능지처참당해 죽거든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어땠어? 조선을 배경으로 해서 뭔가 좀 왕의 무능함, 신분제의 어떤 부정적인 면모, 거기다가 서자 출신 홍길동이 딴 데서 나라를 세워버려. 이런 등등이 작가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라는 논란이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후의 작품들은요 좀 조심스럽게 영웅의 이해가 나오거든. 뭐 국가의 위기에서 국가를 구하는 영웅으로 보통 많이 나오고요. 배경도 보통 조선보다는 중국 쪽으로 많이 피해버리죠. 그래서 배경이 어디로? 중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조선이 아니라는 점 참고 알아두시고요. 자, 정원주부 유심은, 이때 유심이 주인공 유충렬의 아버지인데, 참고로 유심은 직책이 정원, 주부 두 개의 관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고위층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누가? 충렬의 아버지가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점이 유충렬은 어떤 집안에서 바로 혈통이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라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유충렬전 고귀한 혈통은 첫 번째 유충렬이 고위 관리의 아들이라는 점이 고귀한 혈통의 근거가 돼요. 자, 정원주부 유심이 늦도록 자식이 없어 부인과 함께 남학 청산에 치성을 들이고 신기한 태몽을 꾼 다음에 유충렬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기이한 출생 요건이 됩니다. 나이가 늦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뭐 한 거야? 남학 청산에 치성을 들여서 태몽까지 꾼 다음에 아들을 낳았죠. 이게 바로 기이한 출생이고, 이때 이렇게 신적인 존재한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비는 것을요, 네 글자로 기자치성이라고 합니다. 기자치성.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고 태몽까지 꾼 다음에, 또 신기한 태몽이었죠? 태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 기한 출생 요건, 기자치성과 태몽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영웅의 기상을 지닌, 이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요, 아직은 영웅의 기상만 지니고 있는, 무슨 얘기야 얘가? 파이팅만 좋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능력은 없어,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영웅의 기상을 지녔다가 유충렬의 비범한 능력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조정의 신하들 중에 역심을 품은 정한담 일파가, 자 여기는 정한담이요, 자 역심을 품은, 역심이라는 얘기는 반역의 마음을 품은 그런 간신인 정한담이 어떤 일을 하느냐? 유심을 모함하여 귀양을 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간신히 모함해서 제거를 해야 될 대상이라면 유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충신이었겠죠. 이런 정보 하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정보야. 됐지?
만약에 얘도 간신이면 우리 힘 합쳐서 잘 망쳐보자 했겠지. 충신이니까 제거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모함까지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유충렬의 아버지를요, 귀양을 보낸 존재입니다. 그러면 정한담은 그 어떤 존재예요? 유충렬에게 있어가지고 어릴 적 신을 겪게 하는 누구? 적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적대자는 누가 된다? 바로 여기에는 정한담이 됩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정한담은 아버지를 배분했잖아요. 직접 유충렬을 괴롭힌 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만약 생각해봐. 선생님이 한 집안의 가장이 애셋이야.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왔어. 앞뒤질 것 없이 당신이 엠번방 텔레그램에 처음 만든 그 최초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 이거 만든 방초 만든 사람. 가까시라고 제보가 들어와서 당신을 검거하셨습니다. 변호사 소리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잡아갔어.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그냥 훅 넣은 거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러면 내 가족들은, 우리 7살짜리 아들은, 9살짜리 딸은, 4살짜리 딸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내 가족들은 가족을 지켜줄 그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련을 겪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귀향은요, 그 가족에게 있어가지고 뭐의 시작입니까? 시련의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유추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련의 시작. 그럴 때 이거는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릴 적 시련, 첫 번째 아버지의 귀향,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이 더 나타납니다. 뒤에 찾아보기를 하고요. 자, 전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설, 비슷한 말로 차설. 이 말은 바로 소설의 내용 전개 과정 중에 바로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끊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 각설 또는 차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설, 이제까지 얘기를 끊고 앞 이야기가 보통 이런 거 있겠지. 유심을 유배 보내고 그의 가족들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라고 유심과 유심의 가족 이야기하다가 각설, 이제 딴 이야기 정한담은 뭐 하고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뀔 때 있잖아요.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각설, 차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야기가 바뀔 때 시작을 알리는 말. 각설, 이때 정한담과 최일귀가 유지부를 참소하고 적소로 보낸 후 마음이 교만하여 별당에 들어가 옥관도사를 보고, 여기에서 인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정한담, 아까 얘기했죠? 간신이라고. 자, 일단 정한담이요, 이 역심을 품고 있는 주동자이고, 그 다음에 최일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일귀. 이거 이런 거 필요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얘는 이 정한담의 부하이면서 한 명 되었습니다. 옥관도사. 이 사람은요, 조력자는 조력자인데 정한담의 조력자예요. 그러므로 이 인물들은 다 쌓아 묶어가지고 뭐라고? 악당들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누구에게 있어가지고는, 유충렬에 있어가지고는 다 적대자들이에요. 주동하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좀 해라 하면 행동하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자, 이렇게 3명 모두 다 아력들이에요. 모두 다 적대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자, 유지부로 참소하여 적소를 보낸 후 마음이 교만합니다. 이 아이들 거칠 것이 없다. 이 나라의 충신, 나의 방해자, 유심이 사라졌다. 바보 같은 황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옥관도사를 보고 천자를 도모할 묘책.
이 말은 바로 황제를 끌어내릴. 이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역심이라고 하죠. 역심. 영모의 마음. 황제를 끌어내릴 몇 책을 물으니 도사가 문 밖에 나와 천기 하늘의 기운을 자세히 보고 들어가는 말이, 요사이 밤마다 살펴보는데 두려운 일이 황성에 있습니다. 두려운 일. 바로 이 정한담이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 천자를 동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일,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뭔가 위험 요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뭐로 본 겁니까? 하늘의 기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두려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하자 도사가 말하기를 천상의 삼태성이 황성에 비쳤으니, 이 표현은요, 천상의 삼태성이 황성에 비쳤으니 그 중에 비쳤으되 유심의 집에 비쳤으니. 자, 이때 천상계, 유심의 집, 지상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첫 번째 보여지는 이 작품의 세계관이 천상계와 지상계 두 세계가 존재한다.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이원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는 예로부터 뭐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늘나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거기에 누가 있다? 오황상제가 있다. 그리고 오황상제 옆에 누구들이 있다? 신선도 있고 선녀도 있고. 그 도중에 죄를 지면 뭐한다? 인간세계로 내쳐진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래 천상계 삼태성이라고 해서 얘가 뭐였냐면 자미원 대장성이라는 별이에요. 신선이다, 별입니다. 이러면서 대장성이잖아요.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갖춘 그런 존재가 뭐 하게 된 겁니까? 유심의 집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뭐로 본다?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됐다? 적강. 이원론적 세계관, 적강화수 두 개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얘들아. 원래 유심의 아들 유충렬이 원래 뭐였대? 전생에 천상계 3대성 중에 자미원 대장성이었대. 그럼 얘는 뭐야? 전생에 천상계의 존재였단 말이야. 이게 여기로 돌아오면 다시 뭐가 됩니까? 고견혈통이 돼요. 바로 천상계의 3태성이었던 존재, 자미원 대장성이었던 존재가 뭐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럼 얘는 뭐야? 혈통이 고견혈통이라는 얘기죠. 적강화수는 뭐예요? 화소라는 말부터 설명해 줄게. 여기 이야기한 요소, 소재, 작은 소재. 그래서 우리 모티프라고도 부르거든. 그래서 뭐 적강 모티프, 적강 화소.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춘향전에는 신원설화의 요소와 암행어사설화의 요소와 연려설화의 요소가 다 섞여 있잖아. 그럼 그 이야기들은 다 뭐야? 작은 이야기들을 묶어서 하나의 춘향전이 만들어진 거거든. 이런 것들을 화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온 이런 화소 하나가 작품에 섞여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 이런 경우는 이춘풍전 남장화소, 남장 모티프 이런 말 나오잖아. 여자가 남장을 한 이야기가 하나의 작은 이야기 덩어리로 그 작품에 녹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음식이 성분으로 재료로 들어간 것처럼.
얘 짬뽕의 감자 같은 애야 얘가. 아 짬뽕의 감자, 짜장의 감자 같은 애, 카레의 감자 같은 애. 알겠지? 얘가 딱 들어가야 맛있어지거든. 얘가 딱 들어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영웅이 되는 거죠. 짬뽕에 감자 안 넣지. 요즘 다시 또 요리에 관심 생겨가지고 유튜브에서 내 거는 안 보고 내 거 안 봐. 난 올리브 끝이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한 10명? 10명쯤 되지 구독자. 좀 되고 조회수 없으면 일반적이고 그치? 아예 안 봐. 그냥 신경 안 써. 난 올리고 나 뭐냐면 이걸 중에 그 자료로서의 기능만 하는 거니까 뭐가 사람들이 보고 이런 거 아니니까 뭐가 사람들이 보고 내가 이거 딱 활용을 했으면 평가했겠지. 야 일단 수강생 다 구독, 수강생 무조건 좋아요 누르고 수강생 일단 무조건 다 알람 설정 막 이렇게 했겠지. 하지 마.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해 주지 마. 유주 같은 시기에 너네 그거 선생님 강의 알려주는 건 니들 그 적에게 너희 죽음을 알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얘기해 주지 마 애들한테. 뭐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설마? 나 먹으면 그래 요리를 그럼 이게 사람이 그게 있잖아. 이 사이트가 이 사람 특정한 어떤 분야를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그 관련 동영상 계속 갖다 주잖아. 다 요리야. 요즘에 내가 꽂힌 게 뭐냐면 그 수플레라고 해가지고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가지고 흰자를 머랭을 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되게 부드러운 핫케이크를 만드는 거 있지. 그 단계 이미 넘어섰고 그래서 나 그거 샀어. 이 머랭 치는 그 핸드블렌더 사고 얼마 전에 그 인터넷으로 그 바닐라 익스트랙이라 해가지고 바닐라 에센스 오일 그게 있어야 밀가루 냄새를 없애고 그 빵의 그 되게 고유의 그 향긋한 맛이 나. 그것도 막 부르고. 그래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카스테라. 이미 거의 한 반은 성공했지 지금. 여기 나눠주실 거예요? 응? 나눠주실 거예요? 왜? 언젠가 한번 갖고 와볼게. 근데 모양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게 왜 이런 모양이 나와요? 할 거야. 이런 모양의 카스테라가 올 거야. 오게 되면. 왠 줄 알아? 오븐으로 만들지 않고 밥솥으로 만드는 카스테라. 밥솥 속에 들어간 모양 딱 엎으면. 자, 다시 돌아오자. 자, 그래서 유심은 비록 연경이 같지만 유배지 같지만 신기한 영웅이 황성내에 살았으니 그대 도모할 일이 어려울 듯하노라. 누구에 의해서? 바로 유심의 아들 유충열이 뭐구나? 영웅이구나. 영웅이 탄생했구나. 를 누가? 옥간도서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재능은 뛰어난데 주인을 잘못 만난 거지. 어쨌든 악역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웅이 당신의 일을 방해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악역들은 보통 찌고해야지. 넘어가 볼게요. 나달라. 정한담이 이 말을 듣고 외당에 나와 도사하던 말을 일귀 누굽니까? 최일귀예요. 자, 신은 568 부하. 더러 하니 일귀가 대답할 말하기를 도사의 신기함은 천신의 진한하니 신기한 영웅의 황성내에 있다니 진실로 마음이 황공하여지이다. 두려워집니다. 근거가 뭐야? 영웅이 출현하는 게 두려워진다지. 왜 영웅 출현을 두려워해요? 바로 옥관도사의 예지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앞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옥관도사의 신기함은 천신에 지난다. 그보다 뛰어나다. 그러므로 그가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옳을 것이다. 영웅이 출현한다니 이거 두렵습니다. 그래서 한담이 말하기를 내가 생각해보니 유심히 나이가 많되 자식이 없는 까닭에 수년 전에 형산에 산재하여 바로 기자치성을 해서 자식을 얻었다 하더니 도사의 말씀이 황성에 있다 하니 의심하건대 유심의 아들인가 하노라. 그러면 정한담을 알게 됐습니다. 옥관도사에 의해서 천기를 읽어서 누구고? 바로 자신을 방해할 영웅이 누구구나? 유심의 아들이구나. 아버지를 지금 유배보는 정도로 되지 않겠구나. 그 아들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됐죠? 이 주인에게 적실 사실이 그러하면 유심의 집을 함몰하여 후환이 없게 함이 옳을까 합니다. 한 다음에 옳다 하고 그날 삼경에 보통 우리 시간 나오면 밤이죠. 밤을 다섯으로 나는 중간 시간으로 가장 깊은 밤입니다. 삼경.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1경, 2경, 3경, 4경, 5경 하게 되면 보통 해가 진 다음에 통상적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11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해가 뜨기 전 5시까지를 이 밤을 다섯으로 나누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2경의 수업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금요일은 2경의 수업 받고 화요일은 2경의 수업 받고 시간대가 다 그잖아. 그치? 그 중에 언제? 이때예요. 가장 깊은 밤. 막 잠들었을 때잖아. 그치? 이때가 참 진짜 잘 와. 우리 조상들 보면 되게 과학적이다 생각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뭔지 알아? 이때 가장 깊은 밤. 다 잠들 때라는 그 개념. 아까 너희들 다 막 너무 컸다고 뭐 먹고 크냐고 잠을 너네 밤에 보면 되게 늦게 자는 것 같아. 그치? 공부 많이 하고 피곤해서 보통 몇 시에 자? 4시에 자? 박쥐야? 아침 몇 시에 일어나? 나 아침이라고 물어봤는데 나 아침 대답해. 너 그러면 너 저기 그 계약하면 어떡하려고? 그때 탁 치면 어떻게 하겠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기현이는 몇 시에 자? 보통 정상 컨디션일 때 2시? 영준이 3시. 그때는 안 물어볼래. 안 물어볼래. 대본이 몇 시에 자? 우리 모범생 어? 2시 11시에 자본 적 있는 사람? 최근에 11시 자본 적 있어? 몇 시에 일어났어? 11시한테 일찍 일어나시지.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몸에 나는 이미 끝났어. 나 이번 생은 틀렸거든? 근데 니들은 아직 이제 너 18살이잖아 이제. 그치? 너희들은 아직 다 안 컸다는 전제에서 이런 게 있대. 사람 몸에서 회복하기 위한 혹은 어떤 피로를 회복하면서 성장하기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 그 호르몬은 잠을 자야만 흡수할 수 있는 호르몬이래.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할 때 내 몸은 나에게 잠자라 잠자라 멜라토닌을 분비한대. 그게 언제? 11시래. 사람은 11시에서 1시 사이에 잠을 자야만 그 호르몬을 흡수할 수 있대. 근데 우리는 보통 뭐해? 예를 들어가지고 드라마를 봐. 뭐 드라마 11시 10분에 끝나는 드라마들이 많아. 11시 10분 때 되게 졸려. 10분 남았는데 이게 되게 졸린 경우. 이런 경험이 없다면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 졸릴 때 있어. 대부분 11시 때 11시 10분 이 사이가 많아. 그게 내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래. 너 좀 더 커야 돼? 혹은 너 지금 많은 피로 쌓여 있으니까 회복해야 돼. 근데 재밌게도 그 시간에 잠을 자잖아요? 정말 좋은 잠을 잔답니다. 꼭 H침대가 아니어도. 그리고 이렇게 자면 있잖아요. 아침에 깨는데 개운하대요. 왠 줄 알아? 나는 약 먹으면 잤거든. 내 몸에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잤거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그 11시 잠을 안 자고 버티잖아? 그러면 1시 이후까지 잠이 안 온답니다. 11시 넘겨서 12시까지만 공부하고 자야지 해서 그 시간을 내가 버텨버렸어. 그러면 이 회복 호르몬이 너한테 분비하는 거 포기했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잠을 재우고 있다는 그 호르몬들이 분비가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시, 2시까지 잠이 안 와. 말똥.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언제 잤는지 모르겠나 스스로 잠드는, 꿈에도 잠드는 거야. 아침 깨라 몸 되게 찌뿌다가 엄마 5분만 10분만 막 기진하고 있고 막. 11시에 자세요 그냥. 11시 잤다고 대학 떨어지지 않아.
그럼 11시에 자면 가장 이상적인 깨어나는 거 몇 시간? 6시간 자는 거. 언제 깨어났는데 이것도 깨어났대 얘들아. 되게 신기해.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 야, 너 아침 5시에 일어났어. 일어나 봤니? 예. 무슨 사람 들어? 또 자야지? 왜? 저만 깨나니까요. 세상 다 자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엄마가 아직 안 깨났거든요. 저만 깨니까 되게 손해본 느낌 있잖아요. 잠 손해본 느낌. 또 자죠. 그럼 몇 시에 깨나? 지각이죠. 두 번 자면 또 위험해. 잤다 깨는데 또 자면 10분만 자야지 그건 네 생각이고 절대 네 몸은 10분을 자지 않아. 무조건 30분, 1시간 넘게 자게 돼 있어. 이 몸은. 잠깐 너무 잤다 했는데 시계가 슉 하고 순간 이동을 해 있어. 5시 깨난 걸 절대로 손해받아 생각하지 마. 넌 이득을 본 거야. 그럼 뭐 하나 해 도대체 그때. 네가 그 시간에 뭘 안 해봐서 그런데 뭔가 해봐. 되게 잘 돼 그 시간이. 가장 깨끗한 상태로 점점 뇌의 기능이 회복돼가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뭔가를 배우는 그 느낌 있잖아. 되게 짜릿해. 뭔가 점점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는 공부보다는 점점 내가 잠들어가는 것 같아서 공부하거든. 밤에 하는 공부는. 글씨를 써도 갈수록 글씨가 점점 프랑스어가 돼가서 점점 지렁이가 기어가다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잖아. 아침에 공부는 점점 내가 회복되면서 하는 공부거든. 이때 공부하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이왕이면 한 거 하지 마시고 책을 읽거나 어휘 공부를 하시거나 가 좋아요. 아침에 수학 문제 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시간 여러분들에게 수학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왜 수능을 2교시에 깔았는지 잘 생각해봐. 수학을 2교시에 깔았는지 잘 생각해봐. 왜 1교시에 언어를 깔았는지 국어를 깔았는지 잘 생각해봐. 글을 읽으세요. 혹은 그 시간에 어휘 공부하세요. 하다 안 되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수행평가를 하시든 그 시간에 뭔가 할 걸 해보세요. 잘 됩니다. 이게 몇 번만 해서 습관들이잖아요. 내 몸에 시계가 생겨. 굳이 알람을 안 맞춰도 그 시간 되면 내 몸이 알아서 깨나. 그리고 개운해. 이런 식으로 잠을 통제해야 돼. 이때 3경에 잠들어. 그리고 5경에 깨나. 5경이 끝났댔지. 얼마나 이상적이야. 근데 어떠죠? 선생님 이때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씻고 직가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오늘 왔던 메시지 좀 확인하고 이런 하다 보면 12시 넘어요. 하지 마. 그 시간에 안 해도 되잖아. 너 집으로 지킨 슈퍼맨 아니잖아. 그런데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뭔가 뭐 큰일이 벌어지진 않아. 다 습관이다. 얼마 전에 1박 2일에서 무인도에 넣었어 멤버들을. 최근 다시 한 1박 2일에서 PD가 무인도에 넣었어 멤버들을 다 무인도에 넣고 무인도 중에도 또 한 명은 또 낙오를 시켰어 그 와중에 김선호.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다 반납했어. 그 중에 문세윤이 결혼을 했잖아. 처자식이 다 있어. 그래서 무인도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한테 문자 메시지 보낸 거야. 나 무인도에 들어간다. 휴대폰 뺏기니까 연락이 안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문자 딱 보내고 무인도 들어가서 1박 2일 살다 나왔어. 그리고 1박 2일 만에 그 휴대폰을 다시 돌려받았어. 읽지도 않아 나는. 답장은커녕 누군가 전화는커녕 읽지도 않았어. 세상은 너 없다고 안 돌아가지 않아. 슬픈가? 너 없으면 안 돌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 돼 일단. 그리고 막 궁금해하지 마.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시간 잘 밤 보내시고 잘 자시고 괜히 이런 막 쓸데없는 거 막 뇌파 흔드는 거 막 하지 마시고 이 시간 노립니다. 누가 노립니까? 바로 정한담 일당님. 승상부에 나와 나주 10여 명을 차출하여 유심의 집을 둘러싸고 뭐합니까? 불태워버리려고 화약 염초를 갖추어 그 집 사방에 묻어놓고 화심 불 붙여 일시에 불을 놓으라고 약속을 정합니다. 다다시 1. 이때 자, 장부인은 유심의 아내이자 유충렬의 어머니입니다. 유주부를 이별하고 누구? 남편인 유심을 이별하고 충렬을 데리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날 밤 삼경에 호련히 고나여 침석에 졸더니 그 다음 뭐가 시작됩니까? 꿈이 시작돼요. 선생님이 이제까지 짤막한 경험으로 보건데요. 문학작품에 꿈 나오잖아요.
웬만하면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꿈에 제일 길었던 꿈, 구운몽. 당연히 꿈 얘기 나오고요. 환몽구조, 몽자의 조설. 조신의 꿈, 당연히 꿈 나오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처음 뵀던 꿈이 그겁니다. 오경의 꿈. 장육불 나타나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 두 번째 꿈 뭐 봤어요? 관등불복에 손 한 뿌리 베어놓고 꾼 꿈. 신선 나타나가지고 너 원래 신선이었어. 술 한잔 먹자 이 얘기. 세 번째 꿈. 송민국의 꿈. 오르며 너리며 해뛰며 바자니니 적은 덧 역지나요 풋잠을 잠깐 들인 꿈속에 님을 만난 거야. 근데 님에게 마음의 이 말씀을 다 하려고 했는데 말 못해가지고 다 울어서 깨어나는 이야기들. 꿈들이 계속 나오고 이 꿈의 기능이 나오잖아요. 되게 재미없어. 되게 재밌다. 근데 이제는 티켓이 옮겨갔어. 자, 꿈에 한 노인이 홍선일병을 가지고 와서 부인에게 주며, 자 보세요. 누구?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홍선일병. 이거 뜻풀이 안 해주면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말이거든. 소주 한 병인가? 아니라 선자가 부채 선자입니다. 그래서 붉은 부채. 일병 한 자루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날 밤 삼경에, 오늘 밤 삼경에 대변, 큰 병고가 있을 것이니 부채를 가졌다가 화광이 일어나거든 부채를 흔들면서 후원 담장 밑에 은신하였다가 충날만 내리고 인덕 끝인 후 남천을 바라보고 끝없이 도망하라. 뭐합니까? 뭐합니까? 지금 위험에서 벗어날 방도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 꿈은 어떤 기능을 해요? 주인공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리고 장부인과 더불어가지고 유충혈이 무사히 피신할 수 있게끔 누가?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도움을 주는 꿈이잖아요. 그럼 이때 꿈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바로 다가올 위험을 예고하고 위험을 피할 방도를 알려주는 꿈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노인 예 아니요? 예. 노인 지금 노인 아니었으면 얘 배타 죽었어. 조력자? 조력자? 에이 이게 근데 딱 이제 감이 좋아져가지고 있잖아. 오밀리가 자 선생님 말이야 저런 거 꼭 물어볼 때 뭔가 있어. 제 인간이 지금 밑장 빼기 하고 있어. 딱 눈치 깠어 지금. 조력자 아니야. 왜 아니야? 조력자는 실체여야 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돼. 니네 아까 오경 얘기 나왔지? 최척전에서 여유문, 도누, 송우 이런 사람 조력자이지만 장육불 들어 조력자라고 해본 적은 없잖아. 오경이 꿈에 나타난 장육불이 오경에게 앞날을 암시들 복선해주잖아. 죽지 말라고. 결국 장육불 덕에 꿈덕에 오경이 죽지 않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력자라고 하지 않은 이유. 조력자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어야 돼. 이건 꿈속의 환상적인 하나의 이야기, 기이한 것일 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인 조력자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정하자. 이게 조력자 아니야. 조력자였으면 조력자라고 했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4번 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 충렬의 안위와 관련해서 기역과 니은의 충렬에 미친 영향을, 그러면 기역은 옥관도사이고 니은은 노인이거든. 조건에 맞게 소설하라 할 때 여기다 대고 뭐 조력자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4번에 니은에다 대고 조력자라는 표현 쓰면 안 돼. 그냥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다 정도로만 써야 돼.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문득 간대업건을 놀라 깨어보니 남가일몽이라. 원래의 뜻하고 다른 뜻입니다. 이때는 그냥 꿈이었다.
충렬이 잠에 깊이 들어있고 과연 홍선 한자로 금치미의 노약건을 꿈꿨는데 꿈속에서 받은 물건이 어디에 들어있어? 현실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홍선 일병은 첫 번째 꿈의 내용에 대한 장부인의 신뢰가 높아지는 기능을 하고요. 진짜구나. 어떤 신령스러운 존재가 우리 아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줬구나 라고 신뢰감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인이 한 말이 있었잖아요. 도망가라. 안 그러면 누가 죽는다? 유충렬이 어떤 존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노인이 옥황께서 주신 아들, 결국 하늘이 주신 아들, 귀한 존재. 이것도 영적인 포함시키고 있겠지만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옥황이 주신 아들입니다. 고견을 통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뭐 하게 된다? 신뢰감을 준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꿈에서 꾸었던 것이 현실에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니 얘들아? 그럼 우리 죄다 꿈속에서 금,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꾸겠지. 결국 깨나보면 현실이 그게 다 있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적 요소가 됩니다. 우리 전기라는 말 있잖아. 전기적.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가 일대기적이라는 의미의 전기적이 있고 또 하나가 기이한이라는 의미의 전기적인 게 있어. 구분하는 방법. 일단 한자 지식이 좀 있으면 이때는요. 요 기자를 이런 기자를 씁니다. 이런 기자. 말씀 먼저에다가 기자가 쓰인 거. 그리고 이때 쓰이게 되면요. 이 기자가 이런 기자가 쓰여요. 기이한 기자가 쓰입니다. 이거 가지고 구분 안 되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뒤에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구성이라고 나와요. 이럴 경우 뒤에다 대고 요소, 성격 이런 말 나옵니다. 일대기적 구성, 기이한 성격, 기이한 요소. 전기적 요소라고 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일대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이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부채를 손에 들고 충렬을 깨웁니다. 경경불매, 잠 못 이루던 차에 삼경이 되자 일진 광풍이 일어나고 난데없는 천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니 웅장한 고루거각이 홍로점설이 되어 있고 전후에 쌓인 세간 추풍낙엽 되었도다 라고 순식간에 온 집안이 불에 타버립니다. 자, 밑에 핵심 정리 1, 2, 3번 다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원적 세계관, 우리 아까 어디에서 바로 천상계의 상태성이 어디로 내려와가지고 유심의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영이 태어났다라는 옥관도세만을 통해서 이원적 세계관이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말 나옵니다. 적강이라는 표현 나와있죠. 화살표 옆에.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온 것을 적강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 작품은 영웅 일대기 구조의 영웅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귀한 혈통이었다. 바로 아버지가 고위관리였으며 누구? 이 유충렬은 전생에 천상계 상태성과 관련 있는 인물이었다. 고귀한 혈통. 두 번째 기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출생을 했습니다. 부모가 남학 청산에 가서 기타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몽을 꾸고 태어났기 때문에 기이한 출생. 세 번째, 영웅의 기상을 지닌 비범한 능력. 여기까지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영웅 일대 구조를 가고 있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꿈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다가올 위험을 예고하는 기능.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다. 부채를 살살 흔들면서 남쪽으로 도망가라. 피할 방도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조력자는 아닙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4-2. 다다시 2까지만 딱 하게 되면 우리 일경의 수업이 끝나가요. 자, 부인이 창황 중에 아주 논란 중에 충렬의 손을 잡고 홍선을 흔들면서 담장 밑으로 은신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꿈에 노인이 말해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부채가 남아있다는 걸 통해서 신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킨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채를 흔들었더니 그쪽으로 이 불바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도 기이한 요소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집이 다 불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집안에 피신해 나왔잖아요. 그럴 때 부채를 흔들면서 나오라 그랬잖아. 야,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부채가 어떻게 그 광풍이 부는 그 불을 막아낼 수 있겠니? 그럼 이 부채를 뭐라고 봐야 돼? 마찬가지 기이한 요소에, 전기적 요소에 신기한 부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화강에 충천하고 회신만지 아님 구상같이 쌓인 기물이 화강에 다 불탑니다. 어찌 아니 망극하랴. 자, 이 표현은 원래 객관적인 상황에서 소설자는요, 작품 밖에서 이렇게 화강에 소멸했으니 충렬의 집, 유심의 집 모두 불타고 말았도다 끝내야 되거든. 근데 여기다 대고 뭐해? 어찌하니 망극하랴라고 정말 너무나도 슬픈 일이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순서 잘 보세요. 먼저 서술자 개입을 하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소설자가 작품 내부에 개입을 해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편집자적 논평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거야. 전지적 소설자가 들어가 일단. 그런 다음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 작품 내부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을, 주관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어, 풀어내. 그러면 소설자 개입을 통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이것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소설자가 작품 내부에 들어갔어만 설명하잖아요. 근데 왜 들어갔을까? 이거 하려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경이 당함에 인적이 고요하고 다만 중문밖에 군사가 지키거늘 어떻게 합니까? 이 담장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수치구멍, 그래서 충혈 옷을 잡고 구멍에 머리를 넣고 땅에 엎드려 나올 때 겹겹이 쌓인 담장 수채로 다 지날지 중문밖에 나서는 충혈이며 부인의 몸이 모진들의 극히여서 그 다음에 세 가지 표현법, 대곡 같은 지규법, 몸에 유혈이 남자고 되죠. 대곡이 유혈과 대조되죠. 월색같이 고운 얼굴 진흙빛이 되었으니라고 또 앞문장과 비슷한 문장과 좀 반복됩니다. 대구법까지 지규, 대조, 대구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꼭 이렇게 표현법 여러 개가 동시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냥 참고하라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불쌍하고 가련함은 천지도 슬퍼하고 강산도 비가 많다. 여기를 가지고 소수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하늘과 땅이 슬퍼한다, 온 자연이 슬퍼한다, 비가 많다, 이런 부분은 그냥 대폭법 정도로만, 혹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면 화해법 정도로 봐야지 이걸 소수자 개입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뭐 하게 됩니까? 이 정한담과 그의 부하 최일기 의해 가지고 어린 영웅인 누가 유충렬이 첫 번째 위기에 닥쳤을 때, 어릴 적 신을 겪었을 때 뭐 하게 됩니까? 바로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이 어릴 적 시련 아버지의 귀향 이후에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짧게 줄여서 방화죠. 정한담에 의한 방화. 집이 불타는 사건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한번 처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직접 조력자의 도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꿈에 나타난 노인을 통해 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위기에서 한번 벗어나게 돼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우리가 유충렬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그런 다음에 뒤에는 율포기억하고 그 뒤에는 대단한 마무리 작품 보고 하면 우리가 이제 또 중국도 보고 슬슬 앞으로 돌아갈 준비해야 돼요. 내일 나오세요. 뭐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나와서